그다음에 고문진보 당사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고문진보 당사품위는 옛날 그 유명한 양반들이 있는 책 유교적인 책 내용입니다. 책을 그냥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100자를 쓰면 한 줄에 100글자를 막 써야 돼. 막 써야 돼. 아침마다. 그죠?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고 무엇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젓가락 방아 찢는 거 이거죠. 우리 젓가락 할 때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죠? 찍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킨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넘어갑니다.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에 파이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철을 두들기지 말고 안을 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죠? 성내에서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 말고 노복은 하인들이죠. 자, 노복을 야단쳐 죽이지 말고 마속, 말과 소죠. 꾸짖지 말되 꾸짖되 그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청하다 죄를 드리지 말고 즉 중을 스님을 부르지 말라고. 그 당시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교를 숭상했고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고려를 망하게 하는 그 불교 어떤 걸 그때는 고려 때가 불교가 좀 타락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불교를 좀 싫어했어. 그러니까 중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을 말 것이다. 까지 가로 닫고 여기까지 가로 닫고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양반의 어떤 형식적인 생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어떤 형식적이고 관념적이죠. 형식적 생활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열거법. 열거가 뭐죠? 우리가 쭉 나열하는 거죠. 뭐하지 말고. 아니 내가 돈을 1000석이나 주고 샀는데 맨날 뭐하지 말래. 그럼 빡 돌지. 그죠? 그래서 그 부자가 듣고 있다가 뭐야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통인은 뭐냐면 조선시대 관아에서 잡일을 봐주는 사람입니다. 통인이 쉽게 말하면 어떤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가 붙어 줄칩니다. 그 소리가 엄고 치는 것 같았으며 엄고 북 치는 것 같다. 둥둥둥 찍었다는 거죠. 다음에 모양은 북두칠성과 삼성이 종행으로 늘어선 것 같았다. 즉 이렇게 붕붕붕붕붕붕붕붕 막 도장을 찍으니까 그 부자가 아이고 막 같은 막 쿵쿵 찍으니까 막 자기도 막 겁이 나겠죠. 쿵쿵 찍으니까 도장을 그죠? 증명 도장을 찍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종행으로 늘어선 것 같았다까지 줄을 칩시다. 아까 그 소리가부터. 자 그러면 도장 찍는 소리가 위압감을 줘요. 도장 찍는 소리가 위압감을 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호장이 문서를 다 읽고 호장도 어떤 쉽게 말하면 아까 뭐 이방, 형방, 공방들 중에 제일 높은 우리가 방을 우리가 호장이라 그래요. 호장이 문서를 다 읽고 쉽게 그냥 작은 베스라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읽고 나가자 부자가 어처구니 없이 혼자 있다가 하는 말이. 자, 부자가 어처구니 없어 줄칩니다. 부자가 어처구니 없어 줄칩니다. 왜?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내가 돈을 1000석 주고 샀는데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이익 없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 아무런 이익이 없이 도움이 되게 하나도 없어. 아무런 이익이 없이 의무사항만 있잖아요. 의무사항만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득이 없잖아요. 계속 의무만 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돈 1000석이라 쌀을 1000석 주고 샀는데 이런 거 있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막 떠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는 말이 하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첫 번째 증서 있죠. 아까 건륭 10년부터
걸륭 10년이라고 우리 했던 모르죠. 걸륭 10년. 우리 앞부분에서 걸륭 우리 10년도 쭉 가로 열읍시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게 가문단까지. 증서함 우리가 그 가문단까지 있죠? 가문단까지. 제가 가문단 우리가 앞부분을 좀 못 읽었네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가문단. 자, 우리 가문단 밑에서 우리가 세 번째 절 제가 건너뛴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이상 모든 행실 가운데 양반에게 어긋난 것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게 가져가 변정할 것이다. 성주 정선 군수가 화합하고 화합은 딱 사인하고 이 말입니다. 좌수 별감이 증서함 좌수와 별감이 증서 증명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제가 아까 안 읽었죠? 까지를 딱 이렇게 딱 묶어봅시다. 왼쪽에다가. 자, 왼쪽을 길게 우리가 가 문단까지 쭉 묶었는데 이게 첫 번째 증서입니다. 자, 첫 번째 증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증서는 도움이 됩니까? 그죠? 첫 번째 증서는 형식과 규율의 측면만 강조해요. 형식과 규율 측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과 규율 측면만 강조하고 있죠. 자, 다음에 뭐죠? 바로 부자는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에겐 이득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이익이 없어요. 너무 형식적인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어떤 양반의 위선적인 풍자,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는 양반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당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 켜고 책 읽고 달달달 외우고 깨알같이 베껴 쓰고 그리고 그렇게 뭐 술 막걸리 마실 때도 뭐 수염 빨지 않고 세수할 때도 주먹 쥐지 않고 추워도 추운 줄 아니하고 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양반의 위선적 행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위선적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풍자하고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증서는. 그 목적으로 첫 번째 증서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나 문단을 아까 바로 건너뛰었죠. 나 이의 통이니 여기저기에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가 엄고 치는 것 같았으며 모양은 북두 7성과 3성이 종행으로 늘어선 것 같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저 도장 찍는 모습을 아주 위험 있게 묘사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호장이 문서를 다 읽고 나서 부자가 어처구니 없어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양반이란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할 때 양반 세모 쳐야죠. 그 양반도 일반적 양반입니다. 아니 이거밖에 없어? 이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양반은 신선 같다는데 자 신선 우리가 동그라미 쳐봅니다. 신선은 놀고 먹는 존재란 뜻이 되겠죠. 신선은요 아주 놀고 먹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고 먹는 존재. 이게 바로 부자가 생각하는 양반의 모습이죠. 자, 부자가 생각하는 양반의 모습이 되겠죠. 신선 같다는데 이거 뭐야 이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와 같다면 너무나 심하게 횡령당한 셈이니 내가 돈을 횡령당했다 이 말이죠. 원컨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하므로 마침내 증서를 이렇게 고쳐 만들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증서는 우리 그 문단 다음 문단에 나와 있죠. 다음 문단이 두 번째 증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내니 백성은 사농공상 내시로세 사농공상 줄칩니다. 바로 조선시대 계급사회죠. 자, 계급사회를 엿볼 수 있겠죠. 사농공상. 여러분 사가 뭐죠? 선비, 양반을 의미합니다. 농이 뭐죠? 농사꾼. 공이 뭐죠? 공업. 상이 뭐죠? 상업. 이 사농공상까지가 백성입니다. 우리 그 밑에 다 천민들이에요. 천민들.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래서 사농공상까지는 계급이고 그 다음 밑에는 천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계급 사이만 알 수 있겠죠. 사농공상 내시로다 내 백성 가운데 선비가 가장 귀한지라. 그렇죠? 양반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양반의 좋은 점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양반으로 불리면 이익이 막대하다. 이익이 많다. 이제부터 이익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농사 장사 아니하고 문사 대강 섭렵하면. 자, 여러분들 문사 대강 섭렵하면 줄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부를 대충 하면. 문사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즉 대강섭렵한다는 것은 공부를 대충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 좀 읽으면 또 대충 하면 이 말이죠. 자, 문사 대강하면 대강섭렵하면 크게 되면 문과급제, 작게 되면 진사로세. 크게 되면 문과로 급제해서 나라의 큰 벼슬아치가 되는 거고 작게 돼도 그 마을에 조그마한 벼슬아치인 진사 정도가 된다. 진사는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공무원인데 9급 공무원 또 10급 공무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요즘은 공무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대충 공부해도 뭐 공무원 9급 정도가 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문과 급제 홍패라면 홍패는 그 당시에 나라가 문과를 급제한 사람에게 준 어떤 증서예요. 증서. 지금으로 말하면 5급 공무원증이라고 하면 돼요. 5급 공무원증, 4급 공무원증 정도 되는 겁니다. 4급 공무원증 정도 준다 이 말이죠. 홍패라면 두 자 길이 못 넘지만 그러니까 한 자가 30.3cm인데 두 자는 60cm. 이거 60cm 정도는 못 되지만 그 증서가 60cm밖에 못 되지만 이 얘기예요. 자, 온갖 물건 구비되니 온갖 물건을 구비된다는 것은 온갖 물건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죠. 직권을 말하면 나 자원급제했어 하고 증서를 딱 비추면 야, 나 자원급제한 사람이야. 가져와. 이렇게 온갖 뇌물들 받을 수 있고 온갖 물건을 강탈할 수 있는 거야. 난 양반이니까. 더군다나 그냥 양반입니까? 급제한 양반인데 나라의 공무원이 된 양반인데 급이 있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이 증서 딱 있으면 온갖 물건 내가 다 얻을 수 있다. 이 표현이에요. 완전 도둑놈 십보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이게 바로 돈전대요. 자, 돈전대 줄칩니다. 원래 돈전대는 돈자루입니다. 돈자루. 그래서 양반의 신문은 돈자루다 이 말이에요. 양반은 돈자루다 이 말입니다. 즉 뭐죠? 모든 돈을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돈을 돈자루와 같다 이 말이죠. 비유적 표현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서른에야 진사되어 첫 벼슬에 발 디뎌도 요즘 서른이면 그렇게 나이 먹은 건 아니지만 옛날 서른은 나이 아주 많이 먹은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60에 진사가 되어도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첫 벼슬을 발 디뎌도 이름난 음관이 돼요. 음관은 쉽게 말하면 조상님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벼슬이 되는 하나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는 알 필요 중요한 단어 아니라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러니까 조상 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벼슬을 얻은 거. 즉 과거 시험 보지 않고 벼슬을 얻은 거. 그 우리가 음관이 됩니다. 음관이 되어 웅남행으로 잘 섬겨진다. 웅남행은 자 높은 벼슬아치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나서 내가 뭐 공부 대충 해도 그냥 뭐 벼슬하지 않아도 그래도 높은 벼슬아치 될 수 있어 뭐 이 얘기예요. 자 일산 일산부터 줄칩니다. 여러분들 일산바람에 일산은요 양산입니다. 양산 일산은 자 우리 여러분 줄은 계속 칠 겁니다. 아주 줄 끊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산은 얘는 양산이에요. 양산 햇볕 막는 양산. 자 일산 바람에 귀가 희고 그러니까 맨날 양산을 쓰니 귀가 하얘질 수밖에 없어. 뭐 내가 노동할 일이 없으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설렁줄에 배 쳐지며 설렁줄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양반들은 하인을 부를 때 개 아무도 없느냐 이것도 불렀지만 이거 줄을 땡강 떼면 딸랑 소리가 나. 그러면 그 하인이 달려와. 얘 날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식당 가면 배를 누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설렁줄에 그러니까 설렁줄을 땡기면 배고프다. 그러면 예. 설렁줄 땡기면 입이 심심하다. 예. 맨날 물건 주니까 배가 쳐줄 수밖에 없죠.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줄은 계속 치세요. 설렁줄에 배 쳐지며 방 안에 떨어지는 귀걸이는 어여쁜 기생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생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양반이면. 그러니까 맨날 방 안에 기생의 이게 많이 귀걸이가 항상 널릴 정도로 항상 기생들을 함부로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뜰에 흩어져 있는 곡식은 학을 위한 것이니라까지 줄을 칩니다. 자, 뭐죠? 그러니까 양반이 있으면 뭐 무의도식, 그러니까 특별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바로 양반의 무의도식.
무의도식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거. 공짜로 자고 먹는 걸 얘기해요. 공짜 밥, 공짜 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궁한. 자, 궁한부터 살짝 가로 열어보죠. 궁한 선비 시골 사면 나름대로 횡포 부려 이웃 소로 먼저 갈고 일꾼 빼서 김을 매도 누가 나를 거역하랴. 즉 소를 함부로 뺏을 수가 있고 일꾼을 함부로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나를 뭐라 하겠냐 이 말이죠. 내놈 코에 잿물 붓고, 그러니까 내놈은 어떤 평민들 너 내 말 안 들어? 그 잿물을 막 부어버리고, 그죠? 상투 잡아 도리질 치고, 상투 잡아서 도리 막대를 치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귀할 수염 다 뽑아도, 귀할 수염은 아주 수치 많은 수염입니다. 뽑아도 누가 감히 원망 없느니라까지 가로 닫고, 얘는 양반의 횡포를 또 풍자하는 거죠. 가로 닫은 우리 부분에다가 양반의 횡포 풍자. 못됐잖아 양반들은.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를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증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문단 우리 전체를 딱 묶어서 얘를 두 번째 증서로 합시다. 자, 두 번째 증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 두 번째 증서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양반의 특권을 제시하고 있죠. 자, 양반의 특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양반의 특권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바로 양반의 무의도식과 자, 양반의 무의도식과 저 뭐죠? 횡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이 소설을 쓴 이유가 부자들이 양반이 된다 그걸 비판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양반,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증서는 양반들이 너무 허황된 관념 속에 살고 있고 아무래도 무능하고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측면만 살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면 얘는 뭐죠? 양반의 그 무의도식 그리고 특권, 횡포를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죠. 부자가 그 문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요.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란 말이요. 도적놈 네모칩니다. 바로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되겠죠. 자,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 양반에 대한 신랄한 아주 뾰족한이라는 뜻입니다. 뾰족한이라는 뜻입니다. 신랄한 비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비판의 최고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비판의 최고조가 되겠죠. 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서는 종신토록 다시 양반의 입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바로 양반 비판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이 소설의 갈래는 한문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 아니에요. 한문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의 주제는 뭐죠? 양반의 바로 무능력과 그죠? 무능력, 특권의식, 위선을 풍자. 바로 이거의 주제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 후기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좀 풀면서 이제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셨죠? 그죠? 자, 1번. 자, 45번입니다. 우리 교재 26페이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감결하나요?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감결하다는 것은요. 보통
한 문장으로 짧게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되게 길어요. 열거가 많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서술자가 직접 개입했습니까? 서술자가 작품 속에 대입하는 건 보통 우리 고전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건요, 뭐 어떤 데냐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그게 좀 안타까워할 때, 그럴 때 이제 작가가 작품 속에 들어가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가 바로 작가 개입 또는 서술자 개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심청이가 물에 빠졌어, 인당수에. 그래서 빠지니까 선원들이 막 웁니다. 근데 갑자기 작가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여치 너무 슬프지 아니한가? 쉬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서술자는요, 작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 우리 그걸 작가 개입이라고 그래요. 또는 서술자 개입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양반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 적 없잖아요. 3번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부자와 양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잖아요. 답은 3번이죠. 4번 환상적 이게 뭔가 아주 환상적입니까? 그런 거 없죠. 다음에 5번 시대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무슨 시대 어느 고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고을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정선 마을 정도 하나만 나왔었지 그게 무슨 시대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4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보시면은 자, 답은 우리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보세요. 군수는 부자의 요구에 따라 정서를 갖춘 게 아니고 군수가 야 이거 나중에 소송에 빌미가 걸리겠다. 너희들 내가 써줄게 하고 군수가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부자는 이런 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쌀 1,000석만 주고 저 이제부터 양반입니다라고 왔는데 군수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 걸려. 내가 증서 써줄게. 다 모아봐. 다 모아서 증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스스로 자신의 요구 따라 쓴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7번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자성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1번 한분축원. 한분 분을 모아서 축원 원한을 쌓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어떤 분을 품고 원한을 쌓다. 지금 원한이 쌓여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문 보세요. 보기. 평생 양반에게 괄시받고 살았던 부자의 원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죠? 정답은 1번인데 안분지족은 뭐냐면 안분지족. 가난한 삶에 만족한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 이 말이고 다음에 교온영색은요. 말을 교묘하게 하여 얼굴빛을 바꿈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보면 아첨하다. 아첨. 다음에 수구초심은요. 자, 여우란 동물은 자기가 죽을 때 여우란 동물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언덕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라는 뜻에서 나온 사자성어라서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만시지탄 때가 늦었음을 한탄 즉 때가 늦음을 한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48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A가 뭐냐면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거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자 우리 문제 바로 1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서에서 나타나는 무의도식하며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 A가 뭐라고요?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가 두 번째 증서가 아니라 두 번째 증서는 물론 무의도식은 나오지만 무능함이라기보다는 뭐죠? 양반의 횡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더군다나 또 정선 양반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더욱도 아니잖아요. 정선 양반이 무능한 것은 그죠? 환곡을 갚을 능력 없이 매일 밤 울더라. 그 부분이죠. 환곡을 갚을 길 없이 매일 밤 우는 모습을 보고 아유 무능하구나 또는 환곡을 갚을 정도로 왜 일을 안 하는 무의도식 힘내를 알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증서는 정선 양반과 관계없는 겁니다. 양반과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이 고전 소설인데다가 제가 전문을 다 봤어요. 전문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양이 좀 더 많고 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은
자세한 단어들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런 스토리를 띄고 있구나. 두 가지의 정서를 통해서 그 당시 양반을 비판하고 있구나. 첫 번째 정서는 바로 무의도식을 비판하는 거고 그 호황된 공허함을 비판하는 거고 양반의 형식적인 측면을 비판했다면 두 번째 정서는 양반의 특권 그러니까 아주 횡포를 비판했구나. 이렇게 두 가지 비판 내용을 살펴봐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